그래서 기에 익숙해져서 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기로 하게 되면 이게 신체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이 변화하고 같이 가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못 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기를 버리거나 신체적인 것을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못 버려요. 기술을 해가지고 기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간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단체, 어느 수장이든 간에. 그래서 보면 그 한계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겠는데 어느 기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틀릴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알 수 있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무조건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또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러이러한 일 저러저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알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으면 안 된다고. 대답은 쉽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듣다가 중간에 딴 데가 있다가 다시 끝나면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들 그랬어요. 결론만 얘기해 주길 바라요. 자세한 이유를 알 정도로 이제 수도를 하거나 공부한 그렇게 온 사람들이란 몰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대답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보고서 대답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그게 된 거예요. 이렇게밖에 제가 대답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그 정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는 지연 현상은 자기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든지 다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체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신체는 내가 부모님이 자질이 좋아서 내가 신체적으로 뛰어난 걸 자질에 태어나냐 이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이미 보편적인 인간의 그 자질이 있어요. 신체는 거기에 따라 부모가 상관없어요. 유전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체를 어떻게 신체의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이제 떨어뜨리는 건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성향은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세계에서 성장해가면서 한 이 후천적인 것,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섞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 틀린 이유는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거는 말 그대로 이 신체와 자기 자신과 이 성향과의 이 갭의 그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마다 사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진짜 저한테 왜 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더디거나 아니면 지연이 오래 일어나거나 아니면 왜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직접 물어보면 그 사람에 맞는 건 그 사람 걸 따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자세한 건 1대1로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지연 현상을 자기가 뭐 마음을 바꿔먹거나 해가지고 당길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좀 더 땡기거나 그거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죠. 사람 따라 또 그것도 다르죠. 어렵게 설명하면 또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블로그 양자심리학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컬레와 수학에 있는 컬레와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수학의 컬레와가 뭐였더라? 복소수 아세요? 이제 수학 중학교 때 배우나? 한참 전에 배운 걸 다시 책에서 보려니까 돌아가시겠는데 그것도 복소수를 컬레화 시킨다고 하는 게 맞나? 이것을 곱하기 A 더하기 I, B 이게 여기 마이너스면 이렇게 시켜요? 컬레화 시키는 거? 예, 수학으로는 이런데 이 심리학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꿈에 그
비일상적인 세계하고 일상적인 세계하고 일치시키거든요. 이게 비일상적인 세계인 거하고 일상적인 세계, 이 컬레화를 시켜서 일상적인 세계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비일상적인 세계인데 허수를 일상적인 세계로 실수로 만드는 방법이 컬레화라고 하는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그 꿈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를 현실에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올 때 이게 심리적으로 그 느낌을 증폭시켜야 돼요. 좀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켜야 된다고요. 그 증폭시키는 게 곱하기 2거나 아니면 컬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식으로 흔히 말하는 마음 여는 거예요. 마음 열기인데, 마음 열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비하게 느꼈던 거, 스쳐 지나가는 생각,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아까도 마음이 동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양자심리학이나 걔네들처럼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설명하든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심리학으로 설명하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동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 알아차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느낌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동하는 것을 알아내요. 내 눈에 오늘 띄는 사물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물과 관계돼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이 복수수, 허수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상과 비일상이라 그러는데, 흔하게 꿈과 현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어느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발과 미발이라고 하는데, 이 발하는 이 기미 기자가 있잖아요. 한문에 기미 기자가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방아쇠 효과인데, 아니면 기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 임계점 통과하는 거예요. 엘랑비탈. 그 오메가 포인트를 하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은 항상 밑에서 양자 요동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 임계점을 통과해야지만 어떤 감정이 있고 나한테 어떤 기분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점을 통과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감정도 있을 거라고요.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중령에서는 이바가 미바이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해 주잖아요. 바라는데 바라기 전과 바라기 이후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원래 불교도 있어요. 사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4단계로, 오히려 2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마음 움직이는 관찰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과거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말하는 방법이 다르게, 수학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잖아요, 융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무의식이 없어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 그냥 이 부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다 있어요. 중량교도 있다고 했잖아요. 불교도 있어요. 불교에 보면 나오는데, 대승기신령 보면 이거 나와요. 사운심이라고, 불교의 운심이 4개로 나누는 사운심이 있어요. 바락 이후, 바랄 때, 바라기 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움직이는 걸, 이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움직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현실의 그 어떤 거와 대응하는 걸 본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걸 컬레화라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뭘 설명하다가 어디까지 왔을까, 어렵게. 참말로. 그러니까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여기 있는 거 알아내가지고 이 부분을 현실에 대입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건데, 내 마음에 무엇이 막혀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현실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막혔을까요?
가족을 얘기하면 내가 아들한테 하는 그 마음의 나오는 이 방법과 딸에게 나오는 마음의 방법이 달라요. 기대가 달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딸에게는 마음이 쉽게 나오는데, 이게 동해 오는데, 아들한테는 차마 안 나오게 되는 장르가 있거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네. 근데 우리 부모님을 하는 거 보면 있던데. 그게 있다고요. 바로 그 부분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딸한테만 나가게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나가게 하려면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면 인격적으로 열 수 있어요. 못 찾아내면 이게 있다는 걸 모르면,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이걸 인정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언젠가 열게 되거나 열려고 애쓰겠죠. 이것도 마음 여는 거예요.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기혈다통한다 그래요. 기혈다통하고 뭐 혈이 막혔네, 기가 막혔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혈을 연다고 말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말들이 방금 이걸 기혈 연다고 하거나 기혈다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에 대해서 기경팔맥이나 기수련하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무협소설의 무궁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막는다고요. 마음 여는 것도 기혈 여는 거라고요.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마음 여는 거하고 기혈 여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막아요. 이것도 하나 또 막은 거예요. 이게 또 막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 기혈이잖아. 이걸 이거를 시키지 못하는 이 기혈을 또 막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는 거거나 아니면 이빠사나가 돼요. 아니면 자기 관찰이 되는 거고요. 나의 어떤 마음이 막혀 있는지, 어떤 기혈이 막혀 있는지 찾아냈으면 열 수 있잖아요. 찾아내는 순간부터 열 수 있는 방법은 생긴 거예요. 딱히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선 알아내면, 보이면 열 수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보이면 신체적인 거하고 성향적인 것을 이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고정되어 있거나 고리타분한 사람이란 뜻이 돼버려요. 어느 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거와 마음,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은 상당히 따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요. 설명이 어떻게 복잡하게 어렵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원래 다른 질문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만 해놨지 말은 간단한 거였는데. 질문 있습니다. 야. 무의식은 어차피 의식을 가지고 살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네.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이게 무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행동과 딸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되는데 알고 있으면 무의식을 의식으로 시킨 거고 모르고 있으면 계속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누구나 똑같이 이 부분은 무의식이고 이 부분은 의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개인차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무의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의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누구나 다 똑같은 인계점이 아니에요. 인계점이 높이가 틀려요.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그래서 1, 2, 3, 4, 여기가 5, 6, 7, 8, 9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5에서 인계점이 있는데 누구나 4에서 인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들과 딸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무의식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딸한테 하는 짓하고 아들한테 하는 짓이 너무 다르다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쉽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의식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의식이고 그래요. 나아가면 사람 따라 틀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한테 행동하는 게 달라요. 아니면 개개인마다 나중에 들어가면 한 사람마다 내가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다 그 부분을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걸 의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틀리고 이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틀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요. 이유. 과거에 정한 기억. 과거에 정한 기억이요? 그게 이제 어려워요. 왠지를 사람들이 되게 잘 몰라요. 그냥 첫인상에서 다 정해졌어요. 처음 볼 때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요. 저 사람하고는 얼마나 친하고 저 사람하고는 얼마나 소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있다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분류하면서 이 사람하고는 좀 더 친해야지. 이 사람하고는 한 10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 한 7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는 12 정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는 1밖에 안 친하고 이걸 의식적으로 정해요? 안 하잖아. 의식적으로. 누가 이걸 의식적으로 해요? 근데 의식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왜 이 사람하고는 더 친해지고 이 사람들하고는 좀 덜 친해지게 되거나 그냥 싫어.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무의식 작용과 의식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의식, 여기까지 무의식 이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인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은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데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남들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상당히 의식에 가까운 건데 무의식이 있고 남들은 결코 의식으로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 부분을 자기는 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평균은 이렇게 내겠지만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에 비해 어느 부분을 더 무의식으로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더 의식으로 하고 있는 찾는 것도 자기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찰에서 알아낼 게 너무 많죠. 지금 의식이랑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관찰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자기 이런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일차적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일차적으로 보게 되다가 계속 관찰이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밑바탕에 깔아두고 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느껴지지는 않지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게 희미한데 예. 희미한데 그게 희미해서 그럼 없는 거냐? 희미해서 없는 게 아니라 좀 사실상 훨씬 더 좀 더 압도적인 위치에서 힘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좀 더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안 되나? 너무 그러니까 나의 1차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신체를 보는 게 내 개인적인 건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집합체적,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집합체적인 문제고 그쪽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좀 넓게.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무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모호해지거나 모호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합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식은 개개인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너나 나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너나 나나가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나 나나 그쪽을 다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에서 어떤 의식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달라요. 그냥 모르고서 있는 거랑 그 부분을 의식하고서 이렇게 있는 거랑은 그 내가 내고 싶은 의도가 세상에 좀 입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걸 모호하게라도 감지를 한다고요? 네? 모호하게라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희미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거의 이렇게 막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둘 다요. 둘 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뭘 설명해야 되나? 이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거 층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층이 있잖아요. 무의식도 여러 층이 있는데, 무조건 너나 나나는 아니에요. 거기에 또 자세히 들으면 조직일 수 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조직끼리의 무의식과 전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무의식이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면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조직으로 알고 있는 우리 A그룹이고 B그룹은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 그룹이 있어요. 이 무의식과 이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이 무의식이거냐 아니면 이쪽의 무의식이거니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질문이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교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교류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네. 이제 개인이 아닌 좀 더 집합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집합체적인 부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있지 않나. 많죠. 설명하기에 따라서 가장 흔한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집단 무의식이에요. 안 그래?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관념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집단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해당해요. 자기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짓 그거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가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외국인이었으면 그 부분에 감정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어떤 그 기분이 생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고 이것도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감각으로 아니면 모호한 미세한 저쪽 세계의 비일상적인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의 그 감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데올로기에 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관념들을 다 해체해보면 많은 것들이 무의식이에요. 날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보고 다시 나오면 그 이미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걸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걸 알아채면 그때부터 벗어나거나 열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마음 통로 열거나 그 할 방법이 생긴다고요. 이미 보는 것 자체가,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아들한테 하는 행동과 딸한테 하는 행동이 다른데 네. 자기 관점을 통해서 그걸 관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내가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딸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내가 아들을 볼 때 내가 보는 그거하고 딸을 볼 때하고 내가 달라요.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기대 뭐 아들이면서 또 미래의 기대이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찾아내야죠.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지. 그건 내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찾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반복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딸과 아들 딸을 볼 때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 특성이 있고 아들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요? 이걸 정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내가 정말 아들한테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딸한테 기대하는 게 차이가 일어난다는 게 사회가 주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건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성별 차이예요. 아니면 계산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이쪽에 돈 더 줄 건가? 이쪽에 돈 더 줄 건가? 아니면 이후에 나를 더 편하게 만들 애가 이쪽인 거야? 이쪽인 건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아들 선호 사상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는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게 그냥 더 많은 저 자신에 대한 관찰인 네.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이게 또 다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투사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남자 아니면 여자 그리고 아들, 딸 나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걸 다시 자식한테 투사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설명되는 거예요. 그건 분석을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되고 남들 앞에서 하면 창피해서 안 하는데 자기 속마음 다 들여다보는 건 그런데 원래 심리학 그 사람들도 비밀 지켜주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안 보는 이유가 못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전제에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할 수 있을 것쯤 보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사주도 그래요. 사주를 공부하잖아요. 사주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사주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유는 더 좋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이유 때문에 사주를 다르게 해석해요. 다른 사람 거라면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자기가 결코 그렇게 안 돼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가 좀 되겠지. 뭔가가 조금 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거나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거가 별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건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하겠다면 좀 무섭게 좀 더 강하게 무섭게 해야 돼요. 조금은 더 기미가 있으면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찰하는 게 힘들어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 모습이 있고요. 이게 눈을 생각보다 많이 가려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 인연도 있는데 업에 해당하는 거나 이제 전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 생애에서 만난 부분만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해도 웬만한 건 나와요. 그게 과거로 올라가거든요. 나의 투사가 내 성향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성향의 모습이 자식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선 그게 제일 먼저 되거든요. 내 전생이 먼저예요, 차라리. 나의 전생, 내가 저 인간 전생이 안 좋아서 내가 저 인간한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저 인간한테 나쁘게 대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아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